인류의 긴 역사에서 화폐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시간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실제 통화였던 겁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루 8시간 이상을 직장에 바치는 우리의 현실도 결국 생존을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동전과 금속 화폐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제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는 시간을 교환했습니다. 만약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고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걸로 원하는 상품이나 다른 노동, 즉 원하는 서비스와 교환했고, 그것을 다시 물물 교환의 형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면서 생존해왔던 겁니다. 사냥을 못한다면 대신 돌을 깎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기를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엔 시간이 유일한 화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화폐라고 부르는 통화의 본질이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죽게 되는 어느 영화 속 설정 같지만 사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폐 형태의 시간 흐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해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유한한 시간을 무한한 자본으로 치환하는 기술,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QQQ. 그리고 그 기술에 시간을 압축해 투자하는 QLD TQQQ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 인간의 노동이라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부족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로 발전하며 자신들만의 문명과 부를 형성했다면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시대에는 그 레버리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방직기계와 증기기관 같은 동력구동기계의 등장으로 수동식 도구가 대체되고 산업의 규모는 거대해졌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처럼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반면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온 격변의 정보시대는 1975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전파하며 경제구조는 공장 기반에서 정보 기반의 온라인 시장으로 완벽하게 이동했습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산업화 시대의 기계에 의해 대체됐던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정착해야 했고, 전 세계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인류는 정보의 속도를 레버리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는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정보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이자 상품이고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찾는 과정을 넘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와 자본제였다면 지금은 데이터라고 단언합니다.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독식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계층 구분을 넘어 아예 두 개의 다른 종으로 구분될 정도의 강력한 힘이 바로 데이터와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폐와 권력의 속성에 시간과 기술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레버리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등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가 바로 QQQ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매일 밤낮 없이 연구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성과를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QLD TQQQ는 단순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 통화의 본질인 시간의 레버리지 속도를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압축해주는 궁극의 타임머신입니다. 남들이 10년, 20년 걸려
도달할 경제적 자유의 결승선을 나의 투자 그릇과 심리적 인내를 통해 절반으로 혹은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 앞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재의 내 직업이 1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모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쌓아온 한 가지 경력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테크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런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을 담았던 상황이나 비트코인을 맹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찬양론자로 변모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문장처럼 훌륭한 투자자는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고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명심해야 할 투자의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쯤 폭락장이 올 것이다 같은 단기적인 전망은 인간의 지나친 오만이며 결국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멘탈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QLD, TQQQ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섣부른 전망은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니라 쓸모있는 예상입니다.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시장이 붕괴되는 폭락장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금융 역사와 데이터를 통해 인정하고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해 두는 것입니다. QQQ가 30% 폭락하면 QLD, TQQQ는 반토막 그 이상이 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미리 시나리오로 적어두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서 손절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현금 비중으로 싼 값에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가는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QQQ가 담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인류의 미래를 우상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고한 방향성을 믿고 나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묵묵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투자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 반시르는 평생 뼈 빠지게 일했지만 항상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된 어릴 적 친구 아르카드를 찾아가 부의 비밀을 묻습니다. 아르카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위대한 대금업자 알가미슈로부터 돈의 진정한 속성을 배웠습니다. 알가미슈는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이니까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됩니다. 모은 돈을 소비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은 꼴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노예를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버는 수입의 최소 10분의 1을 무조건 떼어내어 자신을 위한 자본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앞으로 자라날 돈나무의 씨앗이며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아르카드는 모은 돈을 보석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벽돌 제조업자에게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려버리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위험한 테마주나 주변의 소문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확실한 기술의 집약체인 QQQ와 같은 근본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돈을 모은 아르카드는 이번에는 방패 제조업자에게 투자해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자로 빵을 사고 가족들을 초대해 화려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가미슈는 내가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 치우고 있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며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르지 않는 황금 노예 군단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웃고 즐기는 것은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완벽히 키워냈을 때 저절로 따라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QLD, TQQQ를 투자하면서 겪는 심리적 유혹도
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빼서 자동차를 바꾸거나 명품을 소비하는 것은 나를 위해 평생 일해줄 황금 노예의 어린 자식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의 복리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5천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 핵심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본질은 수학이나 복잡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극복하는 심리학이자 철학입니다. 롬머는 그의 책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며 당신이 좋아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미국 최고의 천재들과 혁신, 기업들이 밤낮 없이 나의 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QQQ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 위에 QLD TQQQ라는 시간 압축의 돛을 달고 거침없이 항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본을 투자해 거대한 부를 레버리지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남의 부를 위해 당신의 피 같은 시간과 노동을 바치며 철저하게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투자 자산의 가격은 늘 오르내리며 우리의 멘탈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상승장에 흥분하는 인간의 원초적 심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가치가 아닌 위대한 기술의 방향성에 나의 모든 것을 베팅하십시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거대한 부를 얻습니다. 하루하루 흔들리는 주가 창을 덮어두고 10년, 20년 뒤 당신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할 위대한 황금 군단을 묵묵히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당신 수입의 일부를 철저히 통제해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노예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장기 투자와 찬란한 경제적 자립의 그날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